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에서 138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러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정교한 나이를 알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허블 상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상수요? 예. 이거 허블 상수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유명한 그 에드윈 허블에서 이름을 따온 값인데요.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값은 그 천문학 쪽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값이면서 또 동시에 그 아직도 굉장히 논쟁 중인 값이에요. 에드윈 허블하면 저희가 그 빅뱅이나 그 암흑에너지 편 등에서 얘기했던 그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발견한 학자잖아요. 맞습니다. 저 유명한 그 허블 망원경의 이름도 그 이분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 우주의 팽창 속도, 거기에 이제 우주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이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값인데요. 일단 그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게 되면 즉 일정 거리마다의 팽창 속도를 알게 되면은 이걸 역산해 가지고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드윈 허블은 이제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로는 이제 바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허블 상수라는 것인데 그 1메가파섹당 초속 몇 킬로미터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 단위가 좀 이상한데요. 속도라는 것이 그 시간당 그 얼만큼 갈 수 있는지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거리에 파섹을 씁니까? 이게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거리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킬로미터를 쓰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뭐 기본 단위부터가 이제 엄청 높은 값이 나오게 되니 그 0도 많이 붙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주라는 단위에 뭐 우리가 쓰는 이제 킬로미터는 좀 어울리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 보통 광년을 쓰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서 대중적으로는 이제 광년, 라이트 이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천문학에서는 이제 그 파섹이나 또 아니면 이제 그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AU, 천문 단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저기 스타트rek에 나오는 비저가 2AU 아닙니까? 거의 네, 길이가요. 예, 맞습니다. 뭐 나중엔 조정됐다고 하지만 예. 아무튼 이 파섹은 그 PC라는 이제 기호를 사용하는데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공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위치에 따라 이제 우리가 보는 천체의 그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연주 시차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1초인 거리를 의미하고요. 1파섹은 대략 3.26광년입니다. 그 1파섹이 대략 그 3.26광년이라고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은 둥그런 구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즉 거대한 구, 천구인데 거기에 두 개의 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별 간의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각도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파섹은 이러한 그 삼각 측량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그 1파섹은 광년보다 대충 3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주 시차에 대해서는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네? 일단 메가는 100만이라는 단위 아닙니까? 그런 거로 1메가파섹은 대략 약 326만 광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왜 거리별 속도를 따로 두냐고 하면은 우주는 멀리 있을수록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거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일정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리별 속도의 단위를 쓰는 거죠. 따라서 허블 상수가 메가파섹당 초속 10km라고 하면은 지구로부터 1메가파섹 그 위치에서의 팽창 속도는 초속 10km지만 10메가파섹 먼 곳의 천체는 거기의 팽창 속도는 초속 100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팽창 속도는 먼 곳일수록 다르니까 우주의 그 팽창 속도를 다루는 단위는 거리분의 속도이고 그 거리 단위는 파섹이고 속도는 초속 몇 킬로미터인지 나타낸다는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의문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주의 중심은 어디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팽창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우주의 어느 곳이나 이제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뭔 소리 하세요?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빵 폭발해서 팽창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폭발이 시작한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를 어떠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폭탄이 터지듯이 팽창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어떠한 이제 공간 안에서의 폭발한 것이지만 이 우주는 이 공간 그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간 그 자체가 팽창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드는 예시가 바로 풍선이에요. 우리 우주를 2차원으로 환산을 해서 이 풍선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바람 넣지 않은 이 쪼그라드는 풍선에 수많은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은 풍선은 팽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풍선의 표면에 있는 각 점들 간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각 점을 은하라고 보면은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풍선 표면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어디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의 어느 점인데 어느 점이나 다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우주도 이렇게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간 안에 어떤 한 점에서 수류탄의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팽창하는 것도 이게 증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풍선상에서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1cm, 또 어떤 건 2cm, 또 어떤 건 3cm 떨어져 있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풍선이 1초 동안 팽창을 해서 이게 2배로 커졌다고 하면은 이 거리는 각각 2cm, 4cm, 6cm 떨어지게 되죠. 2배씩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초속 1cm, 초속 2cm, 초속 3cm의 속도로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즉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는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니까 기준이 되는 중심점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팽창 속도를 알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지구에서 얼마큼 떨어지는지 알고 있는 은하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은하의 팽창 속도를 알면 이것을 역산해서 언제 한 점으로 같은 지점에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몇 파세기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팽창 속도는 어떠한지 이것을 이제 앞서 말했던 메가파섹당 킬로미터 세컨드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값이 높을수록 이제 우주가 빨리 팽창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우주의 나이도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에드윈 허블이 초기에 계산했던 허블 상수 값은 값이 막 몇백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지금보다 관측이 정밀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우주의 나이가 18억 년이라는 계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나오니까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제 화석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미 발견된 화석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된 지구의 나이가 이미 뭐 몇십억 년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거든요. 지구가 우주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 1916년에 이미 뭐 아서 홈즈는 이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 방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16억 년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보통 그 지구의 나이를 한 20억 년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주의 나이가 18억 년이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측정한 우주의 나이가 그 당시 알려진 지구의 나이 약 20억 년보다 더 짧게 나오게 된 거죠. 우주의 나이가 그 지구 나이보다 적게 나왔더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블은 그 당시에는 그 세페이드 변광성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암흑 에너지 편에서도 얘기했던 그 원AE형 초신성과 더불어 일정한 밝기를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 일명 그 표준 광원이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의 측정 기술이 이제 지금보다는 덜 정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허블 상수 값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게 막 500에서 뭐 50까지 막 그 학자들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천문학자들 간의 논쟁거리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아직까지 논쟁거리라고요? 예. 아니 그 요즘은 그 관측 기술 좋아진 거 아닌가요? 여러 첨단 위성들이나 만한 많잖아요. 근데 이게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뭐 물론 그 처음 그 20세기 초중반 때처럼 뭐 500에서 50까지 막 10배를 널뛰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게 2001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 변광성을 관측해서 그 얻은 값이 72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7의 오차 값을 가지는 이런 허블 상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허블 망원경은 이제 우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직접 측정을 한 것이다 보니 당시에는 이게 가장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후에 그 이제 우주의 지도라고 잘 알려진 그 우주 배경 복사 분포도를 촬영한 WMAP 위성이 73.8에 2.4 오차를 갖는 이 값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보다 더 정교한 값으로 이게 발표된 후에는 이제 이것을 가장 정확한 값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도 그 앞선 값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제 기존 값의 오차 범위 내에서
더 정교한 값을 측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2009년에 발사한 WMAP보다 더 정교한 우주 배경 복사 분포도를 촬영한 플랑크 위성이 2013년에 67.3, 오차는 1.2라는 이제 허블 상수 값을 이제 계산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 이건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의 나이 137억, 138억 년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 WMAP은 137억 년, 그리고 이제 플랑크 위성은 138억 년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뭐 137, 138 왔다 갔다 하는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2016년에는 그 저희 또 아무개론 집회에서 소개했었던 그 노벨상 수상자인 그 애덤 리스가 73.2,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7이라는 이제 허블 상수를 또 측정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원 A형 초진성과 이 세피드 변광성 등을 이제 관측해서 얻은 결과라는 거지요. 아, 정말 값들이 들쑥날쑥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블 상수 값들이 막 주장이 제약각이다 보니까 우주론도 이제 좀 막 위기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게 눈으로 관측하는 이제 그 초진성이나 변광성,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닌 중력파를 분석해서 허블 상수를 계산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라이고라는 중력파 관측소를 통해 발견한 이 중력파를 계산한 값으로 이제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는 70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의 오차를 갖는 이제 허블 상수를 제시를 합니다. 가장 작은 67과 가장 큰 73의 중간값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오차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12 마이너스 8 뭐 20을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력파 측정은 이게 단 하나의 그 중력파 발견 한 건으로 계산한 값이라서 더 많은 중력파를 발견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나온 값은 이제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이거 아직은 이제 신뢰도 있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67이냐 73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값이냐 이게 여전히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아직도 그 정확한 우주의 나이나 우주 팽창 속도는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교한 값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AGI나 초지능이 나와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관측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관측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67은 이 정교한 우주 배경 복사를 기반으로 측정한 값이고 73은 초신성과 이제 변광성 등 이 천체의 밝기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이 값에 뭐 10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차이가 크지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측정의 정교함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주의 물리 법칙이 우주 탄생 초기에는 지금과 좀 달랐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게 지금 그만큼 이제 아직은 이제 풀어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뭐 대략 뭐 140 몇 억 년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에서 138억 요 사이로 좁혀진 것은 정말 그만큼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중력파를 통한 방법이라든지 뭐 더 정교한 관측으로 뭐 더 정확한 값을 알게 되겠고 그렇게 더 작은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 관련된 우주론도 그만큼 더 발전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지켜볼 내용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허블 상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